자, 이어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 보면, 자,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A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맞을 확률이 4분의 3이래. 자, 그 다음에 B가 맞을 확률이 5분의 2라는 거야. 자, 물어본 게 이 둘 중에서 어떤 사건? 적어도 한 명이 문제를 맞춰라. 맞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 B라는 사람의 경우가 있고, 맞니? 문제를 맞췄다, 문제를 틀렸다 경우가 있어.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A가 맞추고 B도 맞출 수도 있고, A는 맞췄는데 B는 틀릴 수도 있고, 맞지? A가 틀렸는데 B는 맞을 수가 있고,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한 명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A, B를 기준으로 잡을게. 둘 다 맞는 거, 맞고 틀리는 거, 틀리고 맞는 거, 둘 다 틀리는 거. 자, 이렇게 총 몇 가지인 거야? 네 가지인 거야.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문제를 맞았어요 라고 하는 거는 몇 개에 해당되는 거야?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맞추는 경우도 써주고, 케이스 1. A는 맞추고 B는 틀리는 거, 케이스 2. A는 틀렸는데 B가 맞았다, 케이스 3. 해서 구해서 다 더해서 정답.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가 좋겠다? 여사건이 좋겠다. 이럴 때는 둘 다 틀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사건 1에서 빼주자. 근데 봐. 여사건 개념을 여기도 같이 쓰는 거야. 전체적인 개념에서도 여사건을 썼지만 한 명 한 명 기준으로도 여사건을 쓴 거야. A가 맞힐 확률이 얼마야? 4분의 3이야. 그 얘기는 틀릴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마찬가지 B가 맞힐 확률이 5분의 2면 틀릴 확률이 5분의 3이었다. 그러면 이 경우 동시에 틀리는 거잖아. 둘 다 틀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가 틀릴 확률 얼마?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B가 틀릴 확률 얼마? 5분의 3. 그럼 얼마니? 20분의 3이 이 한 가지 컨셉이 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세 가지 컨셉이잖아. 맞지? 그지? 여사건의 개념으로 1에서 빼주면 되니까 20분의 20에서 20분의 3을 빼니까 정답은 얼마? 20분의 17이 되더라. 정답은 4번에 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 자, 승현이네 학교 시험에는 정답이 한 개씩인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된다. 1번 객관식, 2번 객관식, 무심코 답을 썼는데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맞힐 확률이야. 적어도가 아니야. 맞지? 그지? 이 경우는 직접 계산이야. 아, 지금 승현이가 문제를 풀 건데 이런 거야.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상황? 한 문제만 맞힐 확률을 물었는 거야. 그러면 경우는, 케이스는 두 가지다. 어떤 경우니? 1번 맞고 2번 틀리는 경우, 또는 1번 틀리고 2번 맞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1 따로 계산하고 케이스 2 따로 계산해서 이 두 개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더하기를 해줄 거야. 맞지? 그런데 이 1번, 2번이 전부 다 무슨 문제야?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인데 정답이 몇 개씩 있다? 하나씩만 있다. 그러면 맞출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5분의 1이고 and 틀릴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5분의 4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두 번째 경우는
5분의 4를 먼저 하고 먼저 틀리고 뒤에 5분의 1로 맞춰라 이런 거잖아.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겠다. 그지? 25분의 4야. 얘도 25분의 4야. 근데 이 두 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25분의 8. 얘는 여사건 아니다. 직접 연산하는 문제. 자, 10번 볼게요.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있어. 12장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 다시 넣은 후. 자, 이 문제는 신경을 좀 씁시다. 카드가 있어. 뽑았어. 이거 다시 집어넣었어. 맞지?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조금 고등학교 때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복원 추출.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한 거야? 원상태로 복귀를 시킨 거야. 그럼 생각해봐. 복원 추출이 된다는 거는 맨 처음 뽑았을 때 그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이나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 경우의 수 또는 그 확률이 어떻게 되겠니? 반복되는 거야. 왜냐? 원상태로 만들어 놨잖아. 다시 맨 처음 상태로 바꿔 놨잖아. 그지? 그 다음에 뽑으니까. 자, 그럼 10번 한번 볼게. 12번이 아니라 10번이었어. 미안. 10번 한번 볼게.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12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한 장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뽑은 거야. 그럼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겠어? 마치 얘를 약간 이런 거 생각해 볼까? 우리 정다면체가 있었잖아. 정다면체 중에 뭐가 있니? 문제. 아무 관련 없는 거 좋아하는 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문제의 컨셉이 뭔가 이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겠네. 정 12면체가 있었어. 정 12면체에다가 1번부터 12번까지 주사위처럼 번호를 쓴 거야. 그래서 그 정 12면체 짜리를 굴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윗면에 나와 있는 숫자 그게 그냥 주사위의 눈이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원리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일반적인 주사위를 던지면 한 번 던졌을 때 3이 나왔어. 또 던져도 3이 나올 수 있지. 그게 마치 뭐야? 3번 카드를 뽑았는데 다시 집어넣었잖아. 다시 또 3번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주사위를 굴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12번까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눈 확인했어. 다시 두 번째 눈을 확인을 할 건데 이 B도 A에서 썼던 숫자를 다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주사위 눈처럼 11, 22, 33 이렇게 쓸 수 있듯이.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해당 사건이 뭔지 보자. 이렇게 뽑는데 첫 번째에는 누가 나오고 소수가 나오고 프라임 넘버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누가 나오고 5의 배수. 그럼 5의 배수는 5, 10 두 개 중에 하나야.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럼 일단 물어볼게.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겠어? 확률을 물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얼마겠어? 정답. 그래. 66, 36 하는 거 똑같아. 12, 10인 거야. 144분의. 이제 해당 사건 할게. 첫 번째는 누가 나와야 돼? 소수는 자 누군지 세보자. 2, 3, 5, 7, 8, 9, 10 빼고 11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란 얘기야. 그 다음에 B에서 뽑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겹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이 문제는 마치 주사위 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근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던진 거야?
연속으로 던진 거야. 한 번 굴려서 확인하고 또 굴려서 확인하고 숫자 카드 한 번 뽑아서 확인하고 또 뽑아서 확인하고 연속 시행이니까 곱해 없지. 그러면 5하고 2잖아. 맞지? 그럼 얼마? 10 되겠고 곱하면 2로 나누면 5 되겠고 2로 나누면 72 되겠고 됐나요? 자 12번 자 노란 공 3개 파란 공 4개 자 주머니 안에 옐로우가 3개 그 다음에 블루가 4개 요렇게 있었어. 자 연속해서 2번을 꺼내는데 밑에 괄호 한번 볼까?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럼 얘는 첫 번째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야. 그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냥 이어서 시행만 하면 돼. 자 꺼낸 공의 색이 어떻게 되고 싶다? 같아지고 싶다. 그럼 케이스는 몇 가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뭐야? 2번을 뽑을 건데 공의 색깔이 같게 나오는 경우가 내가 원하는 경우야. 공의 색깔이 같은 게 2번 연속으로 나오는 그 사건, 그 케이스가 몇 가지? 몇 가지? 자신 있게 몇 가지? 2가지. 어떤 거? 첫 번째 케이스 뭐? 그렇지. 노랑 나오고 파랑 나오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케이스 1, 케이스 2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잖아. 뭐 2개 섞어서 뭐 연두 이런 건 없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따로 세고 두 번째 케이스 따로 세서 마지막에 이 2개는 어떻게 할 거다? 더해 줄 거다. 합의 법칙으로 계산할 거다. 그런데 이 케이스 안에서 하나의 케이스 안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연속 시행인 거야. 하나 뽑고 이어서 또 뽑고 그러면 곱의 법칙인 거야. 자, 처음에 노랑이 나올 확률 얼마라고 하면 되겠니? 7분의 3이지. 노란 게 3개 중에 하나인데. 그럼 노란 게 하나 빠졌으니까 2개가 남은 상태인 거야. 이해가 됐어? 다시 안 집어넣었다고. 그럼 이렇게 하나가 빠진 첫 번째 결과의 상황에서 다시 두 번째가 시행이 돼야 돼. 이 상황에서도 누가 나와야 돼? 노랑이 나와야 돼. 그럼 확률이 얼만데? 전체가 몇 개 남았어? 그 중에 노란 게 몇 개야? 그러면 확률이 뭐겠니? 확률이 뭐겠니? 전체 몇 개 남았어? 근데 왜 7분의지? 지금 앞에 바로 앞에 풀었던 주사위 문제랑 달라. 얘는 첫 번째도 12분의 두 번째도 12분의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다시 집어넣지 않았잖아.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가 끝나면 그 끝난 그 결과에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 근데 그 6개 중에서 내 해당되는 그 결과 누가 나와야 돼? 노랑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2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2개 중에 하나 뽑는 거 2가지겠지. 자, 두 번째 케이스 할게. 처음에 첫 번째 시행에서 파랑이 나올 확률 얼마? 7분의 4. 그럼 봐봐. 7분의 4에서 얘가 한 개 빠진 거예요. 지금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얘가 3개 남았다고.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시행이잖아. 얼마니? 6분의 3. 일부러 약분 안 할 거야. 어차피 나중에 이거 2개 뭐 해야 돼? 그럼 어차피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분 되는 만큼 하지 않고 그냥 연산 그대로. 그러면 6, 7, 42, 6, 7, 42. 자, 42분의. 자, 첫 번째 2, 3은 6. 두 번째 4, 3, 12. 요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답이 42분의 18이 되겠고요. 그러면 6으로 할게. 6, 7, 42, 6, 3, 18.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7분의 3, 답은 3번에 있고요.